안녕하세요. 저 통상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네, 오늘 낮에 경기고 수업까지 해서 저도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열심히 통상국사 대비를 했는데요.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제법 있을 거고, 이제 열심히 한 것만큼 좀 결과가 따르지 않아서 좀 마음이 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때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말까지 합산해야 아이들 학기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말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나왔고요. 서울대 이름값 하는 성적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비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 성적을 좀 정리를 하느라, 그리고 아직 어제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쓰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통사가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얘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는 객관식 만점자가 3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객관식 만점이라고 이 연락을 6명이야? 그래. 그럼 5명이 저한테 연락을 줬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 이름도 기억하기 때문에 5명이 저한테 연락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95점 이상 받은 아이가 95점 이상 받은 아이가 우선 저한테 연락 준 친구가 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인 친구가 보통은 배점 때문에 91점 이상이 될 텐데요. 이 아이들이 17명이었고요. 그리고 학교생께서 아마도 1컷이 80점대 후반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경계에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대략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은 요 정도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건 만점자가 많은 시험이었죠. 그래서 만점이라고 연락 준 친구가 14명입니다. 14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틀린 학생들이 95점 이상에 해당하고, 보통은 그 4.1점짜리 5번 문제를 많이 틀려서 95.9이거나 혹은 뭐 95.5, 97.2 약간 요 정도 분포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대략 한 2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학교에서의 1등급은 30명대 후반이긴 하지만 아직 저한테 답장을 안 준 친구도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다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요 친구들이 1등급의 가능성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성적 가지고서 학기 등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1학기 기말을 좀 잘 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난이도가 작년에는 정말 만점자가 많고 뭐 61명이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만점자가 되게 적어졌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게 나왔고요. 지리 파트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나 그래프 같이 자료들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좀 변형된 형태의 자료나 꼼꼼하게 암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리 사상과 관련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면서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봤던 친구들은 선지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은 그냥 단어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했어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콩강 관련해서 본인이 감점이 되겠냐 안 되겠냐라는 질문이 꽤 많았었는데요. 그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암기를 했어야 좀 감점당하지 않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몇몇 한 3개 정도 되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뭐 광개토 대학능비나 만적의 난 이런 내용들 몇 개 정도만 헷갈릴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고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학생이 90점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국사 어려웠는데 왜 쉽다라고 말하고 만점 많다라고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사료 해석하는 문제 제시문이 되게 많이 주어졌었고 이 순서 관계도 이번에는 대놓고 한 5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문제 플러스 이 순서가 자료 형태, 사료 형태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해석해서 구분하게끔 나왔었고요.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필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나눠드린 브로셔 자료에 각각의 문항별로 저희 아이들 어떻게 대비시켜 드렸는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주요 문항별로 좀 살펴보면 원래는 제가 이게 깨끗하게 이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도 제가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경기고 직보 자료 준비하느라 여기까지 제가 타이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일사 선생님께서 공지를 하셨던 내용 안에서 출제됐던 문제고요.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 내용에 맞춰서 아이들 개념도 정리해드리고 맞춰서 문제도 연습시켜 드린다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리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파트에서 뭐 사성제 관련해서 그렇게 어려운 형태로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요. 아이들이 수업 때 모의고사 보고 테스트 보면서 풀었던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아이들 대비시켜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도 이제 스토학파나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관련해서 나왔던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는데 수업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좀 대비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리 파트에서 이 자료가 좀 변형된 형태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의 그래프랑은 좀 다르게 기후 그래프가 변형이 된 거고요. 이 모의고사 때 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 그래프 해석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누적 강수량이라고 해서 좀 월별로 강수량이 나뉘는 게 아니라 합계값 나오는 형태의 문제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 더 테스트를 보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들 감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메콩강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요거랑 그 복지정책 나오는 그 이스털린의 역설 관련된 문제,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좀 암기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매주 나눠드리고 있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대비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틀린 게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마저 하지 못해서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한국사는 거의 빠져나갈 그물망이 없을 정도로 대비를 시켜 드렸고요. 요 문제를 좀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한두 학생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 가 때문에 좀 아이들이 많이 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광개토 대학능비라고 하는 건 이 친구도 여기 써놨지만 거의 다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광개토 대학능비라고 해서 이분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뒤에 왕에 해당하는 장수왕께서 세우신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1회차, 3회차 때 나눠드렸던 연표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수업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 수업 내에서요. 그래서 요게 어떤 왕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비석을 세운 왕과 해당하는 왕이 좀 헷갈려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제 요거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고려나 조선, 발해의 중앙정치기구는 거의 셋 다 한 3번 이상씩은 아이들이 테스트 보게끔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가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사실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순서 문제를 더 출제하고 싶은데 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말에도 이런 형태의 순서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대사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순서가 좀 더 촘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고 암기를 했으면 전근대 파트는 긴 시간 안에서 내용들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고 있어도 순서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사 파트에서는 같은 한 해 안에서도 좀 여러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촘촘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순서 잘 구분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요것도 이제 관련된 순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중간고사 때 핵심 개념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 특히나 통사에서는 자료 해석 문제가 중요했다 보니까 이 자료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내비시켜 드렸습니다. 학교 내용 완벽하게 반영해서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통사든 한국사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여기에 보통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에 비해서 더 어려운 수준으로 매 회차 아이들이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4회차, 6회차랑 직보때 3번은 학교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도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사든 한국사든 둘 다 재시험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 난이도가 학원에서의 시험보다 좀 낮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설명을 좀 늘리긴 했습니다. 작년엔 진짜 한국사 올해 한 절반 정도로 그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한국사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 그리고 아이들 좀 테스트 문항 가지고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말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통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도 결국에는 파트마다 학교 선생님 학습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 안에서도 좀 메콩강 같이 세부적인 암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다수의 문항이나 좀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은 선생님 학습지나 필기 내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완벽하게 좀 반영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자료 해석 문제 이번에 지리 파트에서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자료가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1학기 기말에 그 자연관이라고 하는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나오는 그 파트에서 선생님께서 딱 2문제 출제하셨는데 전교권 아이들도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윤리 파트가 문항수는 꽤 많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선지를 그렇게 꽈서 출제하진 않으신 편이었어요. 학생이 저를 바라봐가지고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학기 기말에 선생님께서 변별력 내셨던 선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출제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했으면 구분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하신 그 선지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헷갈리는 선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이과형의 친구들이 많은 중동고에서 이 윤리 파트의 함정 선지 완벽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엽적인 문제들, 특히나 그 교과서 자료 파트에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기말에도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보다 좀 높은 난이도의 고퀄리티 문제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1학기 중간고사 설명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암기만 잘 돼 있으면 한국사는 거의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의 패턴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머릿속에 교과서 집어넣었다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틀리는 친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해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기말에는 이번에 좀 아이들이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 문제 안 나와서 좀 서운했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조선의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파트에서의 주요 개념이나, 다만 전근대 파트에서 문화사가 나오면 아이들이 좀 흐름을 잡기가 힘들고 단편적인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특히나 근대사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조약들도 많다 보니까 이 사건이나 조약들 간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들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국사도 어려운 문제로 대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알아서 잘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라는 거는 중간고사 때도 보여드렸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이 웃고 있는데요. 정말 시험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바짝 해서 실제로 한국사 만점 받은 친구도 있고, 통사마저도 객관식을 다 맞은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과목별로 시간 안배를 좀 차분히 해서 이 통상국사도 결국에는 상대평가고, 이 뛰어난 중동고의 다른 친구들보다 잘 봐야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마 지금은 되게 의지가 불타오를 텐데 한 2주 지나면은 그 마음 많이 흐릿해질 거예요. 근데 흐릿해지기 전에 제가 정신 계속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다음 주 주말부터 아이들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